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이면을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단연코 인공지능, 즉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며 AI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이 인류의 일상을 바꾸었다면 AI의 등장은 인류의 산업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고 경이로운 기술 혁신의 이면에는 매우 치명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가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아킬레스건, 바로 전 세계적인 전력 부족 사태입니다. 고도화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정이 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일부 경제 분석 기관의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량은 이미 주요 선진국 하나의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RE100, 즉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에 강력하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과거처럼 저렴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워서 만든 화석연료 정의는 더 이상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는 혹독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을 24시간 멈춤 없이 가동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이는 공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극심하게 요동치는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 인터미던시 문제 때문입니다. 단일 초의 전력 끊김, 즉 블랙아웃조차 수백억, 수천억 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날씨와 무관하게 1년 365일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해줄 기저전원, 베이스로드 파워,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로벌 발전 산업계는 좌초자산 stranded asset이라는 거대한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좌초자산이란 시장 환경이나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오히려 부채로 전락해버리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수천억 원 혹은 수조 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지어놓은 기존의 액화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 앞에서 하루아침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멀쩡하게 전기를 생산해 내는 거대한 설비들을 강제로 멈춰 세우고 다시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을 감수하며 새로운 친환경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딜레마. 이것이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각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위기는 곧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부를 창출할 절대적인 기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부의 이동 경로 중심에 수소 경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소는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를 단 1g도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화석 연료처럼 24시간 안정적이고 강력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완벽한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과거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이끌고 반도체가 정보화 시대를 열었듯 온에너지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룰을 지배하는 국가와 도태되는 국가가 명확히 나뉘게 됩니다. 수소 경제라는 이 새롭고도 무자비한 링 위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완전히 다른 전략적 배팅을 감행했습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수소 사회 진입을 위한 매우 거대하고 치밀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해외에서 수소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고 이를 특수 선박에 실어 일본 본토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즉 해상 수소 고속도로를 장악하는데 무려 1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선제적으로 집중했습니다. 공급망 전체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곳을 조준했습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정밀한 타격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수소를 실어 나르는 외곽의 인프라 구축보다는 그 수소를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 바로 수소 연소 가스터빈의 기술 자립과 고도화의 모든 연구개발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인프라가 핏줄이라면
터빈은 피를 뿜어내는 심장이라는 본질에 집중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먼저 투입한 일본의 전략은 현재 치명적인 병목 현상에 빠져 뼈아픈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가지 않은 가시밭길을 뚫고 핵심 엔진 기술에 집중한 대한민국의 전략은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전 세계 발전사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으며 4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스터빈 시장의 주도권을 강력하게 틀어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수소 경제의 치열한 패권 전쟁 속에서 일본의 거대 인프라 전략이 왜 절반의 성공에 그치며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불굴의 의지로 완성해낸 세계 최초 100% 수소 연소 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있는지, 경제학적 원리와 지정학적 관점을 교차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다가오는 미래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냉철한 시각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먼저 이웃 국가인 일본이 수소 경제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어떠한 국가적 전략을 구사해 왔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수소 전략은 공급망의 완벽한 장악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화석 연료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일본의 지정학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도래하는 초기 단계에서 일본 정부와 핵심 중공업 기업들은 밸류 체인, 밸류 체인, 즉 가치 사슬의 상류 업스트림과 중류 미스트림을 선점하는 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상류란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단계를 말하며 중류란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관련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일본은 이러한 거대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전반에 걸쳐 약 1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직간접적 투자를 단행했거나 계획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린 청사진은 실로 웅장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같은 해외 국가에서 저렴한 갈탄을 활용하여 막대한 양의 수소를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기체 상태의 수소를 영하 253도라는 극한의 온도로 냉각시켜 부피를 800분의 1로 압축하는 액화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액화된 수소를 특수 제작된 거대한 운반선에 싣고 바다를 건너 일본 본토의 인수기지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 이른바 글로벌 해상수소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굴지 기업들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전용 운반선을 건조하여 해상 운송 실증에 성공하는 등 굵직한 기술적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아래 겉으로 보기에 일본의 수소 밸류체인 장악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구에는 거대한 수소 저장 탱크가 들어섰고 수소를 실어 나를 배들이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화려한 인프라 투자 이면에는 매우 치명적인 경제적, 공학적 맹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 즉 공급을 만들어 놓아도 이를 폭발적으로 소화해낼 수요가 없다면 그 인프라는 거대한 매몰 비용 쌍크 카스트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최첨단 수소 고속도로를 깔아두었지만 정작 그 위를 달릴 자동차를 준비하지 못한 형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란 바로 막대한 양의 수소를 효율적으로 태워서 전력을 생산해내는 최종 관문, 대형 수소 가스터빈 기술을 의미합니다. 인프라를 통해 수소를 본토로 들여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 수소를 어디에 대규모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나 소규모 난방용으로 일부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5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인프라 투자금을 회수하고 국가 단위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소에서
수소를 대량으로 연소시켜 국가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발전 수요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략은 이 가장 중요한 하류, 즉 최종 소비 단계인 발전용 연소 기술의 장벽 앞에서 뼈아픈 병목 현상을 겪게 됩니다. 수소를 연소시켜 터빈을 돌리는 것은 기존의 천연가스를 태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극한의 공학적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에너지 공학계의 설명에 따르면 수소는 천연가스에 비해 연소 속도가 최대 6배 이상 빠르며 연소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로 인해 불꽃이 연료 공급 배관을 타고 거꾸로 역류하여 터빈 전체를 폭발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역화 플래시백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또한 고온 연소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NOx 이 다량 배출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려다 오히려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악마의 디테일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중공업 기업들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매진해 왔으나 발전소 전체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100% 수소 연소, 즉 수소 전소 터빈의 대형 상용화 단계에는 신속하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수소 밸류체인에 뼈대는 세웠지만 정작 그 핏줄에 피를 돌게 하고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는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유지비는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작 수소를 대규모로 태워 수익을 낼 발전소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부재한 상황. 결국 인프라 선점에 집중했던 일본의 모델은 핵심 원천 기술의 부재가 얼마나 뼈아픈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일본이 뚫지 못한 이 거대한 기술적 장벽의 빈틈을 파고들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엎어버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밀 타격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악마의 공학적 난제들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돌파구와 그로 인해 창출될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거대한 물류 인프라라는 외곽을 맴돌며 수요 창출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타깃을 조준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흩뿌리는 대신 수소 밸류체인의 심장이자 가장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최종 연소 단계, 즉 수소 터빈의 기술적 자립에 국가적 역량과 기업의 R&D 연구개발, 자본을 집중하는 정밀 타격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앞선 분석에서 언급해드린 역화 플래시백 현상과 고온 연소로 인한 질소산화물 NOx 배출이라는 악마의 공학적 난제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극한의 제어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핵심 발전 설비 기업의 엔지니어들은 화염의 구조를 미세하게 쪼개어 제어하고 연료 분사 방식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독자적인 연소기 기술을 통해 이 거대한 장벽을 돌파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에너지 업계와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최근 중대형 가스터빈에서 기존 천연가스와 수소를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을 성공적으로 실증해냈습니다. 나아가 천연가스의 도움 없이 오직 수소만을 100% 연료로 사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궁극의 목표, 수소 전소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용화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 하나를 새로 발명한 것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술적 성과가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는 이유는 바로 레트로핏, 즉 발전소 개조 공사라는 혁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수천억 원이 투입된 기존 LNG 발전소를 탄소 규제 때문에 강제로 폐기해야 하는 좌초자산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소 연소 기술은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경제적인 구명주를 던져주었습니다. 새로운 친환경 발전소를 짓기 위해 수백만 평의 부지를 새로 매입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며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을 새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송전망, 거대한 터빈의 골격, 냉각 시스템, 그리고 숙련된 운영 인력 등 기존 발전소의 인프라를 100% 그대로 살려둔 채 오직 가스를 태우는 핵심 부품인 연소기 부분만 대한민국이 개발한 수소 연소기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레트로핏 전략의 타당성은 압도적입니다.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대비 투자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절감시키며 수년이 걸리는 공사 기간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장부상에 기록하고 설비를 고철로 팔아야 했던 글로벌 전력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자본만을 투입하여 기존의 낡은 화석 연료 설비를 완벽한 무탄소 친환경 발전소로 업사이클링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핵심 부품인 연소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고부가 가치의 유지보수 시장까지 선점하게 됩니다. 기술 패권의 관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의미를 지닙니다. 수소를 나르는 인프라는 자본력이 있다면 어느 국가나 기업이라도 시간을 들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소재 공학과 유체역학 기술이 집약된 터빈 연소기는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은 최첨단 영역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양의 수소를 받아 건너 들여온다 한들 그것을 효율적으로 태워 전기를 생산할 최첨단 심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국가는 핵심 기술을 가진 진영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지점, 수소 경제 밸류 체인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높고 수익성이 집중되는 가장 좁은 병목 버틀넥을 완벽하게 틀어줌으로써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의 룰메이커로 부상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인프라를 먼저 깐 것은 일본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거둘 수 있는 톨게이트를 세운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단순히 발전소의 문제를 넘어서 왜 현재 전 세계 자본시장을 호령하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수소 터빈 기술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그 경제적 연결고리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점한 수소 터빈 기술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을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즉 AI 산업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의 고도화보다 더 뼈아프게 고민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자 아킬레스건은 바로 절대적인 전력의 부족 현상입니다. 고성능 AI 연산을 처리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24시간 풀가동되어야 하는 거대한 산업시설입니다.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단 몇 초만 발생하더라도 막대한 데이터 손실과 글로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인따라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날씨나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내내 일정한 출력으로 대규모 전기를 쏟아내는 기저 전원 베이스 로드 파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R200이라는 엄격한 글로벌 환경 기준에 강력하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무역규범입니다. 과거처럼 저렴하고 안정적인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소를 마음대로 지어서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가혹한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만으로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에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극심하게 요동치는 신재생 에너지 특유의 간헐성 인터미턴시 문제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저히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대규모 전원이 필요하지만 탄소는 배출해서는 안 되는 완벽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현재로서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답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소 전소 터빈 기술입니다.
수소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이 기술은 연소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동시에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뜨지 않아도 수소 연료만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처럼 24시간 내내 강력하고 일정한 전력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무탄소 기저 전원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시장의 잠재력은 기하급수적입니다. 가스터빈 산업은 단순히 거대한 기계를 한번 팔고 끝나는 단발성 제조업이 아닙니다. 발전소에 터빈이 한번 설치되면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고온 고압을 견디는 특수 부품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정밀한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이는 산업계에서 이른바 애프터마켓이라 불리는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구조입니다. 항공기 엔진 시장이나 스마트폰 생태계처럼 초기에 핵심 하드웨어 시스템을 장착시키는데 성공하면 고객은 막대한 매몰 비용 때문에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갈아타지 못하는 락인 효과, 럭인 에펙트가 발생합니다. 초기 터빈 기기 판매 수익보다 향후 수십 년간 부품 교체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부가가치가 몇 배나 더 거대해집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수소 발전 생태계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할수록 그 심장부인 수소 터빈의 원천 기술을 쥔 대한민국 기업들의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150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소를 실어 나르는 인프라 뼈대를 세우는 동안 대한민국은 글로벌 자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전력 생산이라는 심장을 꿰뚫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과실을 독점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향후 어떤 국가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 거대한 에너지 패권 전쟁이 가져올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대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현재의 경제적 병목점에서 우리는 인프라 선점이라는 외곽 타격에 집중했던 일본의 거시적 전략과 부가가치의 절대적 핵심인 연소기술이라는 심장부를 꿰뚫은 대한민국의 정밀 타격 전략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역사적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을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5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일본의 수소 물류망 전략은 최종 수요처인 고효율 발전 기술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매몰 비용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수준으로 실증해낸 수소 전소 터빈 기술은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탈바꿈시키는 레트로핏 혁명을 일으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룰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기술은 AI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인해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일한 대안인 무탄소 기저 전원으로 평가받으며 향후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애프터마켓을 창출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소 터빈 산업은 단순히 거대한 금속 기계를 수출하는 단발성 제조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초고온을 견디는 특수합금 소재, 극한의 정밀 기계 가공, 그리고 고도화된 유체역학 제어 소프트웨어 등 최첨단 공학 기술이 총망라된 종합산업입니다. 과거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이 수많은 강소기업들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해왔듯 이 수소 터빈 생태계 역시 연구개발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쏟아내며 다가오는 미래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칠 강력한 새로운 수출 기둥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해 낙관론에만 빠져 있기에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 상황이 너무도 치열합니다.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등 전통적인 발전 설비의 글로벌 거인들, 역시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자본을 투입하며 우리를 매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확보한 기술적 초격차를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굳히기 위해서는 이제 개별 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처럼 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마음껏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대한 실증 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주전에서 무기가 될 확실한 트랙 레코드 수주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입체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기술 패권의 험난한 역사에서 남보다 먼저 거친 길을 개척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 길의 핵심 길목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장기적이고 막대한 부를 창출해내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제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쏘아 올린 수소 터빈이라는 이 강력한 심장이 다가오는 AI와 친환경 시대의 글로벌 패권을 어떻게 쥐어나갈지 그 역동적인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반도체 신화에 이어 거대한 수소 터빈 시장에서도 글로벌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롭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의 깊은 이면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이 미래 경제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안내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이용 Fair Use.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